정말 달콤해요. 천 원에 2개. 초코파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간식이지만 김설화에게는 세상을 바꾼 기적이었습니다. 한 입의 달콤함이 평생의 믿음을 흔들었습니다. 작은 의문이 커다란 용기가 되었고 결국 그녀를 자유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은 초코파이 하나가 한 여성에게 준 선물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김설화가 먹는 편의점 앞에 서서 초코파이를 바라본다. 1,000원에 2개. 누구나 사 먹을 수 있는 너무나 평범한 과자. 그녀는 천천히 포장을 뜯는다. 손이 떨린다. 부드러운 빵 사이로 하얀 마시멜로가 보인다. 한입 베어 문다. 입안 가득 퍼지는 달콤함. 폭신한 빵과 쫀득한 마시멜로, 그리고 초콜릿의 조화. 눈을 감는다. 여전히 좋다. 여전히 달콤하다. 여전히 행복하다. 설화는 초코파이를 다시 본다. 언제든 사서 먹을 수 있다. 원하면 10개도 20개도. 이것이 자유다. 이 단순한 선택의 권리. 그것을 위해 그녀는 모든 것을 걸었다. 2016년 봄 강원도 비무장지대 북측 경계 초소. 김설화는 그곳에서 경비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24살. 인생에서 가장 젊고 힘찬 나이를 철책선 앞에서 보내고 있었다. 새벽 안개 속을 걷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었다. 총을 바싹 쥐고 철책을 따라 걷는다. 저 너머는 남조선 괴뢰군의 땅적의 영토. 평생 그렇게 배워왔다.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다. 매일 철책 너머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북한 주민 여러분, 처음에는 귀를 막았다. 적들의 심리전이라고 배웠으니까. 하지만 매일 듣다 보니 귀에 들어왔다. 자유, 인권, 행복, 번영. 금지된 단어들이 바람을 타고 넘어왔다. 설화는 조심했다. 표정 하나, 말 한마디,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었다. 의심받지 않으려면 가장 열심히 구호를 외치고, 가장 먼저 충성을 맹세하고, 가장 크게 적을 증오해야 했다. 그렇게 살았다. 생각하지 않으려 했다. 의심하지 않으려 했다. 어느 날 철책 근처에서 전단지를 발견했다. 풍선에 매달려 날아온 것이었다. 즉시 소각했다. 하지만 태우기 전 잠깐 봤다. 화려한 사진들. 웃고 있는 사람들. 거짓이야. 다 조작이야. 그렇게 믿으려 했다. 하지만 사진 속 사람들의 미소는 진짜 같았다. 철책 너머의 세상. 그곳은 금지된 호기심이었다. 궁금해하는 것조차 위험했다. 그때까지는. 2016년 4월 어느 새벽이었다. 설화는 평소처럼 순찰을 돌고 있었다. 안개가 짙게 깔린 아침이었다. 철책을 따라 천천히 걷는데 풀숲에서 뭔가 반짝이는 것이 보였다. 가까이 다가갔다. 큰 비닐봉지였다. 전단 풍선이었다. 터지지 않고 그대로 떨어진 것 같았다. 주위를 살폈다. 아무도 없었다. 즉시 보고해야 했다. 하지만 설화의 손은 이미 비닐봉지를 열고 있었다. 왜 그랬는지 자신도 몰랐다. 그냥 보고 싶었다. 안에는 전단지들이 가득했다. 그리고 여러 개의 포장된 물건들, USB 메모리, $1 지폐, 그리고 과자들. 설화는 그 과자 하나를 집어들었다. 직사각형 모양의 갈색 포장지. 초코파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심장이 뛰었다. 이건 안 돼. 즉시 소각해야 해. 하지만 손은 그것을 주머니에 넣고 있었다. 나머지는 불태웠다.
연기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주머니 속의 초코파이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날 밤 설화는 화장실 개인 칸에 숨어 조심스럽게 포장을 뜯었다. 사각사각 소리가 나는 것이 두려워 천천히, 아주 천천히 뜯었다. 달콤한 향이 코끝을 스쳤다. 초콜릿 냄새였다. 평생 맡아본 적 없는 향이었다. 한입 베어 물었다. 세상이 멈췄다. 폭신한 빵 입안에서 살살 녹는 초콜릿 쫀득한 마시멜로.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만들어내는 맛. 달콤하고 부드럽고 행복했다. 설화는 눈을 감았다. 이런 맛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것을. 이렇게 단순한 것이 이렇게 큰 행복을 줄 수 있다는 것을. 강냉이밥과 김치만 먹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설탕도 귀하고 기름도 귀한 곳에서 자란 그녀에게 이것은 신세계였다. 천천히 씹으며 음미했다. 너무 빨리 끝나면 안 될 것 같았다. 이 달콤함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느끼고 싶었다. 다 먹고 나서도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입안에 남은 여운을 음미하며. 그날 밤 설화는 잠들지 못했다. 그 맛이 계속 떠올랐다. 그리고 함께 떠오르는 생각이 있었다. 저 너머 세상에는 저런 것들이 있구나. 다음 날부터 설화의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질문으로 바뀌었다. 사상 교육 시간. 남조선 괴뢰들은 미제의 식민지에서 비참하게 살고 있다. 교관이 외쳤다. 설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 생각했다. 그런데 왜 저런 달콤한 걸 만들 수 있지? 점심시간. 물에 마른 강냉이밥을 먹으며 동료가 말했다.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이야. 설화는 숟가락을 들며 생각했다. 그럼 초코파이는 뭐지? 불행한 사람들이 만든 거야? 저녁 훈련. 남조선 괴뢰군을 섬멸하라. 구호를 외쳤다. 설화도 따라 외쳤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의문이 맴돌았다. 적들이 왜 우리에게 그런 걸 보내줄까? 심리전. 그럼 왜 그렇게 맛있게 만들어? 밤이 되면 더 심해졌다. 어둠 속에서 뒤척이며 생각했다. 만약 우리가 배운 게 거짓이라면? 그 생각이 가장 무서웠다. 의심은 반역이었다. 의심은 죽음이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질문은 멈출 수 없었다. 초코파이는 이미 다 먹었다. 하지만 그 맛은 잊을 수 없었다. 아니, 맛보다 더 강렬한 것이 남아 있었다. 저런 것을 만들 수 있는 사람들, 저런 것을 보낼 수 있는 여유가 있는 사회. 저런 달콤함이 존재하는 세상. 설화는 깨달았다. 초코파이가 준 것은 맛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자신이 알던 세상이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 저 너머에 다른 삶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 자신도 그런 달콤함 속에서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능성. 작은 균열이 생겼다. 평생 쌓아올린 믿음에 그 균열은 작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초코파이 이후 설화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다. 확성기 방송이 들려올 때 더 이상 귀를 막지 않았다. 조심스럽게 들었다. 자유, 인권, 행복, 그 단어들이 더 이상 공허하게 들리지 않았다. 어쩌면 저것이 진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철책을 순찰할 때 남측을 바라보는 시간이 길어졌다. 저 너머에는 뭐가 있을까? 초코파이를 보낸 사람들은 어떻게 살까? 정말 비참할까? 아니면 사상 교육은 점점 더 견디기 힘들어졌다.
위대한, 경애하는, 영광스러운 똑같은 단어의 반복. 설하는 그 시간이 되면 표정을 관리해야 했다. 의심이 얼굴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다. 내가 지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어 들키면 끝이야. 가족까지 위험해져.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어린 남동생 생각이 났다. 자신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들까지 피해를 본다면 설하는 갈등했다. 한편으로는 진실을 알고 싶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른 척하고 싶었다. 알게 되면 뭔가를 선택해야 할 것 같았다. 그 선택이 두려웠다. 어느 날 또 다른 전단 풍선을 발견했다. 이번에는 즉시 보고했다. 상급자들이 와서 모든 것을 불태웠다. 설하는 그것을 보며 생각했다. 왜 이렇게 필사적으로 막을까? 만약 저것들이 정말 거짓이라면 보여주면 되지 않나? 왜 보지도 못하게 막을까? 진실을 감추는 자와 진실을 알리려는 자, 누가 진짜 적일까? 계절이 바뀌었다. 봄이 여름으로, 여름이 가을로. 설화의 마음속에서는 초코파이가 심어놓은 씨앗이 자라고 있었다. 그것은 세 가지였다. 첫째, 따뜻함에 대한 갈망. 초코파이의 그 달콤함. 누군가 자신을 생각해서 보내준 그 친절 다시 느끼고 싶었다. 둘째, 진실에 대한 의문. 평생 배운 것들이 정말 맞는 걸까? 저 너머 세상은 정말 지옥일까? 셋째, 자유에 대한 갈망. 궁금한 것을 궁금해할 수 있는 자유. 의심할 수 있는 자유, 선택할 수 있는 자유. 설하는 깨달았다.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2016년 겨울이 다가왔다.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대화가 설하의 인생을 바꿨다. 장마당에 나갔을 때였다. 두 여자가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들었어? 김씨 딸이 중국으로 넘어갔대. 정말? 어떻게? 브로커가 있다더라. 돈만 있으면. 설화의 심장이 뛰었다. 탈북. 그것은 금기였다. 생각조차 해서는 안 되는 것. 하지만 설화는 자신도 모르게 더 귀를 기울였다. 가능하다. 어렵지만 가능하다. 목숨을 걸어야 하지만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날 밤 설화는 결정의 기로에 섰다.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대로 여기서 살 것인가? 시키는 대로 믿는 척하며 감시하고 감시당하며 의심을 숨기며 평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초코파이를 떠올렸다. 그 달콤함, 그것이 상징하는 세상.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곳, 진실을 알 수 있는 곳. 하지만 가족이 떠올랐다. 자신이 떠나면 가족은 어떻게 될까? 탈북자 가족이라는 낙인 감시. 불이익. 어쩌면 수용소까지. 설하는 며칠 밤을 잠들지 못했다. 양심과 본능 사이에서, 가족에 대한 사랑과 자유에 대한 갈망 사이에서 갈등했다. 어느 날 새벽 순찰 중에 결정이 내려졌다. 철책 너머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만약 내가 여기서 이대로 죽는다면 나는 후회할 것인가? 그 답은 명확했다. 그렇다. 후회할 것이다. 초코파이 하나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는 삶. 궁금한 것을 물어볼 수 없는 삶. 진실을 알 수 없는 삶. 선택할 수 없는 삶. 이대로는 살고 싶지 않았다. 가족에 대한 죄책감은 컸다. 하지만 설하는 결심했다. 살아남아서 성공하면 언젠가 그들도 데려올 수 있을지 모른다. 여기 남아서 함께 죽는 것보다
살아서 희망을 만드는 것이 낫다. 설화는 조용히 준비하기 시작했다. 돈을 모았다. 정보를 수집했다. 경로를 알아봤다. 모든 것을 극비리에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그 과정은 외로웠다.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다. 가장 친한 동료에게도. 가족에게도 밤마다 초코파이를 떠올렸다. 그 맛, 그 따뜻함. 그것이 있는 세상 나는 간다 그곳으로. 2017년 2월 설화는 모든 것을 걸었다. 제대를 앞둔 시점이었다. 휴가를 얻어 집에 다녀온다는 명목으로 부대를 나왔다.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었다. 고향 집에 들렀다. 부모님과 동생을 보았다. 마지막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저 잘 다녀올게요 라고만 했다. 어머니가 강냉이 떡을 싸주셨다. 배고프면 먹어라. 설화는 그것을 받아들고 울음을 참았다. 함경북도로 향했다. 브로커를 만났다. 돈을 건넸다.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되었다. 오늘 밤이야 준비에 심장이 뛰었다. 두려움과 기대감이 뒤섞였다. 밤이 되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두만강은 검게 흐르고 있었다. 저기 보이는 불빛이 중국이야. 도착하면 사람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브로커가 떠났다. 이제 혼자였다. 설화는 강변에 섰다. 강물 소리가 들렸다. 차가운 2월의 강 얼어 죽을 수도 있다. 잡힐 수도 있다. 총에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돌아갈 수 없었다.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거기에는 초코파이 포장지 한 조각이 있었다. 그날 먹었던 초코파이의 포장지. 버리지 않고 간직해왔다. 그것을 만지며 생각했다. 나는 이것을 위해 간다. 이 달콤함이 있는 세상으로.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강물에 발을 디뎠다. 차가웠다. 뼈를 깎는 듯한 냉기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다. 물살이 거셌다.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다. 온몸이 젖었다. 얼어붙을 것 같았다.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반쯤 왔을 때 북측에서 불빛이 보였다. 순찰대였다. 설화는 물속에 몸을 웅크렸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다. 지나갔다. 설화는 다시 움직였다. 온몸에 힘을 다해 헤엄쳤다. 그리고 마침내 발이 강바닥에 닿았다. 중국 땅이었다. 기어올랐다. 온몸이 떨렸다. 추위인지 안도감인지 알 수 없었다. 뒤돌아봤다. 강 건너편 북한이 보였다. 그곳이 자신이 24년을 살았던 곳이었다.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곳. 미안해요. 엄마 아빠. 동생아 작게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꼭 다시 만나요. 약속할게. 그리고 돌아서서 걸었다. 저 멀리 희미한 불빛을 향해 새로운 세상을 향해. 주머니 속 초코파이 포장지를 꼭 쥐었다. 나는 해냈다. 2017년 여름 설화는 남한 땅을 밟았다. 중국에서의 은신, 브로커의 배신과 재회, 태국 경유, 긴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한 곳. 인천공항은 너무 밝았다. 밤인데도 대낮 같았다. 전기가 귀한 곳에서 살았던 그녀에게 그 환한 불빛은 충격이었다. 하나원에서의 적응 교육, 한국어 교정, 컴퓨터 사용법, 자본주의 사회 이해 모든 것이 낯설었다. 하지만 배우고 싶었다. 이곳에서 살고 싶었다. 3개월 후 설화는 처음으로 사회에 나왔다. 원룸 하나를 얻었다. 자신의 방, 자신의 공간,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 곳. 그날 저녁 설화는 근처 편의점에 갔다. 과자 코너 앞에 섰다.
온갖 종류의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그 많은 것들이 모두 자유롭게 살 수 있다니,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발견했다. 초코파이 손이 저절로 움직였다. 하나를 집어들었다 묵직했다. 설아는 계산대로 갔다. 직원은 무심하게 상품을 건넸다. 감사합니다. 밖으로 나왔다. 벤치에 앉아 포장을 뜯었다. 손이 떨렸다. 한입 베어 물었다. 그 맛이었다. 변하지 않은 그 맛. 여전히 달콤하고, 여전히 폭신하고, 여전히 행복했다. 눈물이 났다. 나 여기 왔어. 드디어 왔어. 그날 2016년 봄 새벽 풀숲에서 발견한 초코파이. 그것을 먹으며 처음으로 의심했던 순간. 왜 적들이 이런 걸 보내주지? 그 작은 의문이 균열을 만들었고, 그 균열은 점점 커졌고, 결국 그녀를 여기까지 이끌었다. 초코파이는 단순한 과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능성이었다. 다른 세상이 존재한다는 증거였다. 자유가 실제로 있다는 신호였다. 설아는 편의점을 다시 들어갔다. 초코파이 한 박스를 샀다. 12개들이. 이렇게 많이 사도 되나요?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이 웃었다. 네, 원하시는 만큼요. 원하는 만큼. 그 단순한 말이 설아에게는 기적이었다. 지금 2024년 설아는 작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 남들처럼 평범하게 출퇴근하고 주말에 친구들을 만나고 가끔 영화를 보러 간다. 여전히 가끔 악몽을 꾼다. 강을 건너다 잡히는 꿈, 가족이 고통받는 꿈. 깨면 식은땀이 흘러있다 하지만 눈을 뜨면 자신의 방이 보인다. 자유로운 공간, 감시받지 않는 곳, 생각할 수 있는 곳. 책상 위에는 초코파이 한 개가 항상 놓여 있다. 먹지 않는다, 그냥 둔다. 상징으로. 나는 이것을 위해 왔다. 달콤함을 위해서가 아니다. 이 달콤함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설아는 가끔 생각한다. 만약 그날 아침 그 초코파이를 발견하지 않았다면 아마 지금도 철책 앞에서 순찰을 돌고 있을 것이다. 의심하지 못한 채, 다른 삶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모른 채. 한 개의 초코파이가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아니, 정확히는 초코파이가 준 질문이 그녀를 바꿨다. 왜? 그 단순한 질문,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것을 의심하는 용기. 그것이 그녀를 자유롭게 만들었다. 설아는 초코파이를 본다. 그리고 미소 짓는다. 고마워, 내가 나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1,000원에 2개. 누구나 살 수 있는 평범한 과자.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작은 달콤함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것이 자유의 힘이다.